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한반도 상공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출동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 자산인데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강력하다고 봐야 될지 이 출동 배경,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그 B-1B 랜서 2대가 한반도 상공에 출격을 해서 우리 공군의 F-15K 2대와 2시간 동안 연합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예. 이 B-1B 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적으로 스텔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B-1 그리고 B-52 그리고 이 B-1B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속도도 빠르고 폭격의 위력도 강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전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제 출격을 해서 우리 동해에서 서해로 지나는 과정에서 강원도 영월 지역에 모의 폭탄 투하 훈련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억류가 됐다 풀려났던 오토 원비어가 사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은 그 한미 간의 연합 훈련 그리고 전략 자산이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언과는 무관하게 미국이 이러한 훈련을 계속 전략 자산을 출동을 시키겠다,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평양 사령부 같으면은 평소 같으면은 이런 B-1B 출격에 대해서 전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데 출격하기 앞서서 먼저 이러한 훈련 사실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역시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B-1B 앞으로 출격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 의지를 좀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날 가능성이 멀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미 양국 간의 좀 입장이 달라졌네요. 네, 현재 그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두 정상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은 이제 차이점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CBS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북한을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이런 의지는 굉장히 후보 시절부터 본인의 그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을 핵과 미사일을 동결을 먼저 시키고 그 이후에 2단계로 핵 폐기 등으로 가는 완전한 해법을 그러한 접근법,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비핵화 이런 해법이 미국과 역시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에서 앞두고 여러 가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그런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와 별반 그런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여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현재 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적절한 여건이 된다면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후보 시절에 햄버거를 먹어가면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그 가능성은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많은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었는데 원비어 사망을 계기로 급속하게 현재 나빠지고 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과 계속 지금 멀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에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 정상회담에서 앞두고 굉장한 많은 그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남아있는 인질이 우리 국민을 포함해서 1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번 원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신변에 대한 우려가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는 우리 국민이 6명이 있고요. 미국 국민 4명 가운데 이제 원비어가
혼수 상태로 돌아가서 사망을 해서 이제 3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캐나다 목사 이렇게 해서 모두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 분이 현재 억류가 된 상태인데요.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반공화국 또는 그 국가전복 음모죄, 간첩죄 굉장히 큰 그 형을 받고 현재 노동교화형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나머지 3명은 이제 탈북자인데요.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역시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지난해 2월에 개성공단의 이제 그 가동이 완전 중단된 이후에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채널이 현재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을 우리가 문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요. 예.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은 모두가 닫혀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에 있는 외국 영사관을 통해서 현재 접근을 해서 그 억류된 인질들의 신변 상태를 문의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남북 간에는 서로 다른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의 접근법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만약에 남북이 이제 대화가 처음에 채널이 열릴 경우에는 예. 가장 먼저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신변 안전부터 확인하는 게 우리의 급선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우리 국민들이 현재 억류된 상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질병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국기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억류될 때부터 당시에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상태가 좀 나빠지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현재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나머지 그 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건강 상태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현재 예상이 하고 있고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도 모두 다 한국계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엠니스티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고혈압과 관절염, 위장병 여러 가지 그 질환으로 인해서 건강이 우려가 된다고 성명을 발표할 만큼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해서 조속한 석방을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비어 같은 경우도 귀국은 했지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네, 방금 전에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문정인 그 통일 외교안보 특보의 귀국 과정을 보았는데요. 네. 9일 동안 이제 미국에 머물면서 지난 그 13일 날 미국에 들어가서 특히 16일 날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예. 당시의 발언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이제 중단하면 이런 그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요.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 특히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엄중한 그 경고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이러한 그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그 특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자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학자로서 여러 가지 가설을 왜 문제를 삼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불만을 터뜨렸고요. 동행했던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앞서서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한국 언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 지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번 그 문정인 교수의 방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놓고 현재 정상회담과 예정된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지금 억측이 또는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